그러면은 파일이 열릴 때부터 이렇게 템플릿이 다 들어간 채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매번 이걸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미리 나만의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컷에다가 이 레이어들을 활용해가지고 간단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 파일에서 신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 종이를 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웹툰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명은 보통은 작품 제목의 이니셜명과 몇 화인지를 적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예를 들어 웹툰이니까 W라고 적고 그리고 1화라고 하면 여기 1 이렇게 적을게요. 근데 저장 위치는 원래는 이제 D 드라이브 같은데 저장해 주셔야 되시는 건데 지금은 학원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냥 바탕화면을 할게요. 바탕화면 선택하고 폴더 선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토리툰을 하신다고 하면 스토리툰은 최소한 컷수가 50컷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평균 한 7, 80컷 정도 되고 좀 적으면 한 50컷 정도로도 한 화를 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종이가 좀 세로로 길어야 되고 여러 페이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크기는 1500픽셀 정도를 추천드리고 높이는 한 2만에서 25000 정도를 추천드리는데 전 좀 길게 작업하시기를 추천드려서 25000을 적고요. 근데 최대 3만을 안 넘으시기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해상도는 300dpi로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원래는 템플릿이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템플릿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하고 여러 페이지를 열어야 되니까 여러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한 50컷 정도 된다고 하면 페이지가 한 15개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좀 더 긴 웹툰이면은 이 페이지가 2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한 25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를 열어보면 현재 클립 스튜디오가 EX 등급이라 가지고 EX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를 한 번에 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프로 등급이라고 해서 ES 등급보다 조금 기능이 더 적은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여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EX 등급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페이지 열어서 여기다가 컷을 처음에는 임시로 컷을 치기 때문에 직접 그리기 도구라고 해서 단축키 U가 한 번 누르면 직접 그리기 도구고 한 번 더 누르면 자작성 도구로 넘어가가지고 어쨌든 한 번 눌러서 직접 그리기 도구로 온 다음에 브러쉬 크기 조금 키우고요. 그래서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컷을 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일단 규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정도만 보여드리고 지금 치는 이거는 그린콘티에서 치는 컷인데 이건 임시로 치는 거고 나중에 컷을 제대로 칠 때에는 N을 한번 누르면 나오는 코믹 도구 묶음에서 코믹 도구 그룹에서 컷 테두리 이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이걸로 본격적으로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스토리툰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시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인스타툰 같은 일상툰을 하시고자 하시면 일상툰은 이렇게 스크롤 형식으로 세로로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요즘 컷툰이라고 해서 네이버 컷툰 있죠? 그런 것처럼 한 컷씩 넘겨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보잖아요. 게시물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한 컷 한 컷씩 그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N 눌러서 신규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요. 폭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1500픽셀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은 규격이 1080이거든요. 가로가. 나는 정말 인스타그램에만 올릴 거다 하면은 1080으로 하셔도 되시는데 다만 주의하실 점은 1080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캐릭터를 그렸는데 이걸 나중에 굿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그 캐릭터 일러스트를 인쇄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신다면은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작업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500으로 작업을 하셨어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할 때에는 1080 규격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클립 스튜디오에는 여기 기타 내보내기, 웹툰 내보내기라는 걸 이용하면은 규격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만드는 거를 원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웹툰 원본. 이 원본은 조금 크게 작업을 하시고 적어도 1500픽셀 이상으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업로드본으로 만들 때 그때 그 플랫폼 규격에 맞게 변경하셔도 괜찮아요. 그러고 1:1 사이즈로 했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이. 근데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되면서 4:5인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려면은 1080에 1350 이게 4:5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그 세로 가로 비율로 해주셔야 돼요. 이걸로 해서 연 다음에요. 그러면은 현재 요거는 사이즈가 가로가 1080이고 세로가 1350이어서 4:5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비율에 맞춰서. 근데 얘를 1500픽셀로 하면은 이 세로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보려고 편집에서
들어가서 화상 해상도 변경이란 게 곳에 들어간 다음에 가로 폭을 1500으로 바꾸면은 세로는 1875가 돼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여기서 1500에 1875 또 하고 해상도는 300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인스타그램용이니까 제가 i를 1화라는 뜻에서 1을 적고요. 그다음에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에 해놓은 다음에, 그 인스타그램은 최대 20장까지 올라가거든요. 게시물의 그 장수가 옛날에는 10장까지밖에 안 올라갔었는데 이제 20장까지 업로드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장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게 인스타그램에서 그 연동률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넘겨서 끝까지 보느냐가 팔로우 분들 외에도 다른 사람한테 퍼지는 그런 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근데 그러려면은 너무 길게 하면 앞부분만 보다가 뒤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또 사람마다 이야기를 꾸리는 호흡이 달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좀 긴 10컷은 돼야지 끝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난 짧은 호흡이 좋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컷수 이제 장수는 한 최소 3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쭉 넘겨보시는 만화인 경우에는 3컷에서 최대 20컷까지를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15컷 내외가 제 호흡인데,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10장 정도만 만든다고 생각하고 여러 페이지 수는 10으로 한 다음에 열어주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파일이 열려서 여기서 첫 번째 페이지를 더블클릭 연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이 인스타그램이나 커툰처럼 일상툰들은 이 규격을 한번 만들고 나면은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스토리툰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컷에서의 연출과 두 번째 컷의 연출, 이 세 번째 컷의 연출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컷 크기를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엔 또 작아지고 그 다음에 또 컷이 커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일상툰은 그것과 다르게 컷을 하나를 제대로 딱 치면요, 그 규격을 가지고 계속 작업하기 때문에 컷을 먼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가지고 N을 눌러서 컷 작성, 컷 테두리 도구로 간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컷 테두리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은 시범 강의다 보니까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요. 기본 규격으로 사용하면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바꾼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컷을 하나 그리고요. 이때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싶으시면 Shift를 누르고 그리시면 정사각형 컷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사각형을 안 할 거라서 Shift는 안 누를게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비율로 컷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나서 지금 컷의 위치가 조금 삐뚤어졌거든요. 저는 이 종이에서 딱 가운데, 가로 세로 딱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좀 삐뚤어져서 이럴 때는 단축키 O를 눌러서 나오는 오브젝트 도구로 온 다음에 저희가 정렬 분포 팔레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정렬 분포라는 여기에서 수평 방향 중앙 정렬을 제가 한번 누르고, 그리고 또 수직 방향 중앙 정렬 한번 누르면 클립 스튜디오가 알아서 이 컷의 위치를 딱 종이의 가운데로 배치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템플릿을 저장해 가지고 쓰면 매번 컷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스토리툰은 레이어를 좀 많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스토리툰 말고 일상툰으로 간단히 레이어 템플릿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웹툰 작업을 할 때 레이어 개수는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은데요, 너무 많으면 레이어가 관리가 안 되고, 여기서 레이어라 함은 그 클립 스튜디오나 포토샵 같은 이러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만드는 투명한 종이를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저희는 이런 디지털 작업을 할 때 적당한 개수의 투명 종이인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 레이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적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가 일상툰은 레이어 개수가 한 10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새 레이어를 만들 때에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올려놓은 여기 신규 레스터 레이어 생성 버튼과 그 옆에 신규 벡터 레이어 생성 버튼, 또 그 옆에 신규 레이어 폴더, 이 세 가지를 눌러서 레스터 레이어와 벡터 레이어, 그리고 폴더 등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레스터 레이어는 채색하거나 폰티 같은 거, 밑그림이나 폰티처럼 펜터치를 제외한 이제 그런 거를 그릴 때 사용하는 레이어이고, 그리고 벡터 레이어는 펜터치 할 때 사용하는 레이어고, 폴더는 그런 레이어들을 묶어주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건데, 일단 제가 신규 레스터 레이어 생성 버튼을 일단 한 6개 정도 만들고, 그리고 신규 벡터 레이어 2개, 그리고 레이어 폴더 1개 이렇게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레이어 1번을 선택하고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레이어 이름을. 제가 한영 변환키 누른 다음에 콘티라고 적어주고요. 여기는 이제 그린 콘티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밑그림 레이어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상투는 그림이 간단해서 보통 콘티가 곧 밑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콘티이자 밑그림이니까 이 콘티 밑그림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레이어 2번에는 배경 밑색이라고 적고, 레이어 3번은 배경 명암이라고 적고, 근데 배경 명암은 안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레이어는 인물 밑색이라고 적고, 또는 캐릭터 밑색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인물 명암이라고 적고, 그림자는 그러니까 일상투는 안 넣는 경우도 있고 넣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만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정도면은 일반 레이어는 될 것 같고, 레이어 6번은 버릴게요. 자, 버리고 휴지통에 드래그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레이어 7번, 이 두 개, 레이어 7번이랑 레이어 8번은 벡터 레이어잖아요. 여기는 펜터치를 하는 레이어인데, 그래서 레이어 7번에는 배경 펜터치라고 적어주고, 레이어 8번에는 인물 펜터치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배경 펜터치는 레이어 위치가 배경 명암 위로 가야 되고, 인물 펜터치의 위치는 인물 명암 위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폴더 1번은 텍스트라고 적을게요. 텍스트와 말풍선이 들어가는 그런 폴더고요. 요거는 제일 위로 올려놔야 돼요. 제일 위로 올려놨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 인물에 관련된 레이어들은 인물 폴더로 묶어주고, 배경에 관련된 레이어들은 배경 폴더 묶어줘야 돼서 인물 펜터치부터 인물 밑색까지를 레이어를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연속되는 레이어들이 선택됐어요. 이때 컨트롤 G를 눌러서 폴더로 묶은 다음에 이 폴더의 이름을 인물이라고 적어주고, 배경 펜터치 레이어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배경 밑색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 누르고 요거는 배경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은 등록을 해서 아까 여기 신규 파일 불러올 때 템플릿 여기다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등록 먼저 해볼게요. 등록하실 때는 편집에서 소재 등록에서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거의 이름은 일상툰 템플릿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일상툰 레이어 템플릿. 그리고 저장 위치는 여기 올 매터리얼 펼치고 망가 매터리얼 펼친 다음에 여기 레이어 템플릿이 있는 자리는 딱히 없어서 프레이밍 템플릿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래서 프레이밍 템플릿에다가 OK 눌러서 넣어주면은, 그러면 여기에 등록이 됐어요. 소재 팔레트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 등록이 됐고, 그럼 이제 현재 파일은 저장을 하고 꺼준 다음에요. 파일을 끄고요. 쓰는 것들 잠시 꺼놓고 다시 이게 저장 다 한 거라 다시 열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N 눌러서,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일상툰 규격으로 템플릿을 포함해서 열어볼게요. 그래가지고 파일명은 일상툰이니까 제가 데일리 1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상툰의 1화라는 뜻으로 D1을 적고, 또 원래는 D 드라이브에 저장해야 되지만 지금은 바탕화면에다가 하고, 그리고 이 템플릿을 체크하면은 쭉 내려보면은 제가 저장한 일상툰 레이어 템플릿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OK 눌러주고, 그리고 페이지 순 10페이지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OK 누르면은, 그러면은 파일이 열릴 때부터 이렇게 템플릿이 다 들어간 채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매번 이걸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미리 나만의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컷에다가 이 레이어들을 활용해가지고 간단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두 번째 페이지 잠깐 열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인스타툰 보면 4컷 만화라고 해가지고 4개로 쪼개져 있는 컷이 한 페이지에 4개로 쪼개져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한 페이지에 한 장씩 한 컷씩만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좀 보여드리면요. 그럼 여기는 이 컷을 4등분을 하고 싶거든요. 물론 원래는 템플릿을 만들 때부터 4등분 한 다음에 템플릿으로 등록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컷 1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컷 폴더인데요. 컷 폴더에 비어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오브젝트 도구인 상태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레이어라는 여기 상단에 이 부분을 메뉴바라고 하는데요. 메뉴바에서 레이어가 있는 쪽으로 가서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자컷 테두리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자컷 테두리로 간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컷 테두리 등간격 분할이란 게 있거든요. 이걸로 컷을 동일하게 딱 몇 등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들어가서 저는 지금 가로 세로 둘 다 각각 2등분씩 할 거라서 2가 적혀 있으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폴더 분할이라는 거가 현재 레이어 복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레이어 복제를 해놓으면은, 물론 지금은 컷 폴더 안에 레이어가 아무것도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컷 폴더 안에 레이어가 미리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레이어가 복사되면서 컷이 분할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서 그냥 변경하지 않음으로 바꾼 다음에 OK를 눌러주면은 컷이 분할되긴 했는데요. 지금 보면 컷 그 간격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잠깐 제가 컨트롤 Z 돌아간 다음에 이 컷 간격은 환경 설정에서 바꿔줘야 돼가지고 제가 파일로 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레이어 컷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현재 컷 간격이 8픽셀이랑 15픽셀로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8픽셀은 좀 작은 것 같고 15픽셀도 조금 얇은 것 같아서 제가 둘 다 20픽셀로 변경할게요. 그래서 20 적어주고 OK 누르고 다시 한번 컷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자컷 테두리, 컷 테두리 등간격 분할에 간 다음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OK 눌러주면은 이번에는 방금 그 제어점들이 좀 안 보이게 처리하려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데요. 누르면 이 정도 간격으로 4개의 컷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콘티 레이어에 가서요. 그래서 내 컷으로 하나의 에피소드가 완결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보기가 편해가지고 인스타툰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그리면 좋을까요? 그럼 일단은 제가 제 캐릭터로 첫 번째 컷에다가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폰티이기 때문에 폰티이자 밑그림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너무 잘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 펜터치 다시 할 거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말풍선 위치를 잡아주면 좋은데요. 말풍선도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위치 잡을 때에는 그냥 펜 도구를 이용해서 쓱쓱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풍선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화면이 여기 떠 있는데 이런 거 직선 그리실 때에는 펜으로 이렇게 쓱쓱 그으셔도 되고요. 또 U를 한번 누르면 나오는 직접 그리기 도구에서 직선 도구를 활용해서 Shift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좀 더 반듯하게 그려지니까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돌아가는 일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나중에 펜터치 제대로 할 거니까 너무 정성 들여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채팅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컷, 두 컷, 세 컷, 네 컷을 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콘티이자 밑그림이 다 되면은 펜터치로 넘어갈 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콘티 밑그림 레이어를 지금 다 그렸다고 할게요. 네 번째 것까지 이거를 파란색으로 변경할 거라서 제가 마우스로 올려놓은 여기 레이어 컬러 변경 버튼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이 돼요.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펜터치를 검은색으로 할 건데 폰티 밑그림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내가 펜터치 잘하고 있나 아니냐 이게 좀 헷갈리니까 바꿔주고요. 그리고 폰티 밑그림이 너무 잘 보이면 펜터치한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여기 숫자 부분 100이라고 적혀있는 불투명도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3, 0을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30%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자물쇠로 잠궈 놓을게요. 움직이지 않게 잠궈 버렸어요. 그러면 인물 펜터치 레이어로 와서요. 여기는 벡터 레이어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펜터치를 할게요. 근데 저는 일상토 그릴 때 펜터치 할 때에는 펜의 피랍을 끄고 하거든요. 지금은 펜이 피랍이라는 게 켜져 있어서 펜의 압력이 켜져 있어서 힘을 빼고 그리면 선이 얇게 나오고 힘을 좀 줘서 그리면 선이 두껍게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끄고 할 거라서 브러쉬 크기에서 피랍이랑 기울기를 둘 다 끄게 되면은 이제 힘에 상관없이 일정한 두께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바꿔서 할게요. 그리고 또 뭐 거친 질감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친 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피랍을 꺼서 기울기도 끌게요. 기울기는 펜의 기울기에 따라서 브러쉬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이 거친 질감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질감 없이 할 거라 G펜으로 해서 브러쉬 크기가 10픽셀이면 조금 두껍네요. 조금만 줄여가지고 브러쉬 크기를 8픽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려주고, 한 번에 잘 안 그려지면 컨트롤 Z로 뒤로 가기로 돌아가서 다시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밑그림이랑 많이 안 맞잖아요. 근데 벡터 레이어는 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손쉽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안 맞는 상태로 그린 다음에 나중에 굳혀줄게요. 그런 다음에 저는 오른손잡이라 가지고 이쪽으로 그리는 건 편한데 이렇게 그리는 거 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터 팔레트에 보면 좌우 반전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은 반대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이쪽 선을 그리기 편하려고 제가 돌렸어요. 물론 저희가 또 회전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선을 그어도 되는데요. 지금 그 정도로 펜터치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서 그렇게 이렇게 회전 도구까지 쓰면서 돌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방금 회전한 거 리셋하려고 내비게이터 팔레트에 회전 리셋 이거 눌러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고 좌우 반전을 해서, 지금은 클립 스튜디오를 기본 설정으로 쓰고 있어서 좌우 반전할 때 계속 이거 누르면서 반전하잖아요. 근데 전 집에서 쓸 때는 이걸 단축키를 등록해가지고 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립 스튜디오 기본 설정에 익숙해지시면은 나만의 설정으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도 그릴게요. 눈도 그려주고,
그럼 이번에는 여기 신티크를 그리고 싶은데, 근데 요거는 제가 만약 펜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면 아무래도 손이 흔들리니까 이제 너무 잘 그려져 버렸는데 이제 그 흔들리니까 이렇게 그리셔도 되지만 지금 방금 삐뚤죠. 그래서 이거 말고 컨트롤 Z로 돌아가서 뷰를 한번 누르면 나오는 직접 그리기 도구에서 연속 곡선 도구라고 있는데요.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브러쉬 크기를 동일하게 8픽셀로 만들고, 연속 곡선 도구는 클릭을 하면서 그리는 도구예요.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면 되게 이런 고든 직선이나 곡선을 클릭하는 위치마다 좀 반듯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고 싶은 지점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끊어지고요. 직선 도구로 Shift 누르고 그냥 쭉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Shift 눌러서 90도로 내려오게끔 하고, 이런 직선이나 반듯한 곡선 그릴 때에는 펜 도구로 하시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럼 이제 드디어 벡터 레이어의 장점을 보여드리면서 좀 펜터치가 안 예쁘게 된 부분을 수정할 건데요. 벡터 레이어는 오브젝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브젝트 도구는 단축키 O를 누르면 나오는 도구고, 이걸로 클릭하면 이렇게 선 자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 있는 제어점을 잡고 이렇게 크기를 줄여가지고 밑그림이자 콘티랑 크기가 맞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제어점과 제어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제어점까지 이동해가지고, 이거는 연속곡선 도구로 그렸기 때문에 제어점 개수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제어점을 이동해서 좀 더 다듬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데 튀어나간 선을 정리할 때에는 E를 눌러서 지우개 도구에서 벡터 지우기 두 번째 지우개가 교차되는 지점까지 지워주는 지우개인데요. 이걸로 바꿔준 다음에 이름은 교점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 이 선을 한번 툭 치면요, 교차되어 있던 지점까지 싹 지워주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툭 치면은 이렇게 지워졌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팔이 조금 짧게 그려져서 여기 조금 늘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펜터치를 했고요. 근데 제가 펜터치를 했을 때 선을 이렇게 튀어나갔잖아요. 선이, 이 신티크 선이 이렇게 튀어나갔죠. 이거는 튀어나가도 상관이 없는 게, 밑그림 말고 펜터치 할 때에는 원래는 인물 폴더랑 배경 폴더가 지금 컵 폴더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컵 폴더 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컵 폴더 안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을 눌러서 두 인물 폴더와 배경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컵 폴더 안에 집어 넣으면은 갑자기 여기가 보라색과 파란색 사이의 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그 선 튀어나가는 게 없어졌거든요. 레이어가 마스킹 됐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컵 폴더가 레이어를 자동으로 컵 바깥에 튀어나가는 선을 가려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게 튀어나가는 거 상관없어요. 그림 그리실 때. 그러면 잠시 콘티 레이어는, 지금 콘티 밑그림 레이어는 컵홀더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집어 넣으면요, 컵홀더 안에, 그러면은 마스킹 되거든요. 가려지거든요. 근데 이건 넣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밖으로 다시 뺀 다음에 눈을 잠깐 꺼놓고요. 껐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배경 펜터치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 보여드릴게요. 배경 펜터치에는 요 뒤에 만약에 빔 프로젝터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 썼을 때 빛 비춰지는 그 스크린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 하면 직접 그리기 도구 직사각형 도구에서요, 한 브러쉬 크기 8픽셀 정도를 해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긴 이쪽 컷으로는 튀어나가면 안 되고, 가운데까지는 이 반대쪽 컷으로 안 튀어나가는 정도까지는 그려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주고, 영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잠시 인물 폴더를 선택하고요. 인물 폴더에 그려져 있는 이 캐릭터와 신티크를 옆으로 이동할게요. 그래서 인물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K를 눌러서 레이어 이동 도구로 간 다음에 아무데나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옆으로 딱 180도로 쭉쭉쭉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거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길게요. 옮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배경 폴더에 배경 펜터치 레이어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캐릭터랑 이렇게 배경이 서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 좋은 구도가 아니어가지고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옮길게요. 옮겨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직선 도구로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벽이 끝나는 지점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 그리실 때에는 인물이 있는 부분까지도 다 그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껐을 때 이렇게 온전하게 배경이 그려져 있는 게 좋아요. 이래야 다음번에 이 배경을 복사 컷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제가 아까 전에 인물 위치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경이 이쪽이 안 그려져 있으면요, 일부러 지워볼게요. 인물이랑
묻히는 부분 지워볼게요. 지우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인물 캐릭터 위치 옮기면은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물이 있는 부분까지도 다 그리시는 게 맞고, 어차피 인물 밑색을 채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물 밑색이 저 배경을 가려줄 거라서, 그래서 여기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 중첩되는, 여기 잘못 중첩된 이 부분 지울 거라 배경 펜터치 레이어 선택해서 벡터 지우개, 두 번째 지우개로 이렇게 툭 쳐서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여기는 벽의 끝이고요. 여기는 지금 그 빔 프로젝터 그런 스크린이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인물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물 폴더 선택하고 레이어 이동도를 조금만 다시 옮길게요. 한 요 정도면 위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볼 건데, 인물을 채색할 때에는 배경을 꺼놓으시는 게 좋고요. 눈을 끈다는 건 여기 폴더 앞에 보면은 사람 눈 모양인데 이거를 클릭하면 눈을 끌 수가 있거든요. 잠깐 꺼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배경을 채색할 때에는 인물을 꺼놓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폴더로 묶어두시면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눈을 껐다 켰다 하기가 쉽고. 그러면은 인물 폴더를 펼쳐서 인물 밑색 레이어에 채색을 할 거라서 인물 밑색 레이어 선택하고, 배경 폴더는 눈을 꺼놨어요. 근데 이 캐릭터는, 제 캐릭터는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흰색도 칠하셔야 되시는데, 왜냐면 배경을 가려주기 위해서는 이 흰색을 칠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용지가 흰색이다 보니까 제가 흰색을 칠해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용지 색깔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 용지 레이어의 이 네모난 부분, 이 부분을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색 설정 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초록색으로 가서 초록빛, 약간 밝은 회색, 초록빛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변경됐어요. 이렇게 색을 변경하면 흰색을 칠했을 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인물 밑색 레이어로 돌아가고요. 색을 칠할 때에는 채우기 도구를 쓸 건데요. G를 2번 누르면 나오는 도구이고요. 채우기 도구. 여기에서 다른 레이어 참조를 선택하고 해야 눈이 켜져 있는 모든 레이어를 참고해서 막힌 영역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막혀있는 영역 안에 색을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른 레이어 참조로 돼 있어야 되고, 여기 편집 레이어만 참조로 하시면 현재 선택한 레이어만 참고해서 막힌 영역을 판단하는데, 인물 밑색 레이어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색을 잠깐 부어볼게요. 색을 부으면 여기 전체 그냥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른 레이어 참조로 해서 색을 부어야 되고요. 그래야 여기만 들어가고. 근데 설정을 원래 기본 설정으로 그대로 쓰시면, 이 기본 설정은, 현재의 설정은 펜터치를 일반 레이어 했을 때 레스터 레이어에 펜터치 한 다음에 채색을 하기에 좋은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본 수업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설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벡터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벡터의 중심선에서 채색 중지라는 것을 켜주고, 영역 확대 축소라는 것을 두 번째로 바꿔주고, 그리고 수치는 1로 해가지고, 요게 벡터용, 그러니까 벡터 레이어에 펜터치 한 다음에 밑색을 칠할 때의 설정이거든요. 추천 설정이거든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색을 부을게요. 그래서 자, 여기를 붓고, 그리고 코는 검은색으로 해서 코를 칠해주고요. 그리고 입 색깔은 분홍색으로 칠할 거라 가지고 적당한 분홍색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입속을 칠해주고, 그리고 신티크는 진한 회색을 선택해서 부어주고, 그리고 저희 학원의 테이블은 공교롭게도 흰색인데 살짝 베이지가 도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베이지 섞어서 넣어줄게요. 너무 다 흰색이면 좀 비어 보이잖아요. 베이지는 약간 주황 계열에서 선택하는 게 예뻐서 이렇게 칠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인물 채색이 끝나는데요. 명암은 아직 안 넣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잠깐 인물은 꺼놓고 배경으로 가서 배경도 칠해볼게요. 그래서 배경 밑색 레이어에다가 벽을 흰색으로, 근데 벽이 만약에 흰색인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용지를 나중에 흰색으로 돌릴 거라서 반드시 칠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배경은 안 칠할게요. 근데 나중에 용지 색깔을 뭔가 다른 좀 특이한 색으로 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도 흰색을 칠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칠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흰색은 안 칠하고, 여기 이 부분은 색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넣어주고, 여기도 밝은 회색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칠했어요. 그런 다음에 인물을 켜주면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컷밖에 안 해서 원래는 밑색을 다 칠하고 나면은 용지를 다시 흰색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한 컷밖에 안 했지만 일단 용지를 흰색으로 돌릴게요. 그러면 여기 한 컷을 채색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엔 명암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명암 레이어를 선택해서 밝은 회색으로 그림자를 넣어줄 건데요. 합성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합성 모드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특수한 어떤 수학 공식에 따라서 현재 레이어와 밑에 있는 레이어의 색깔을 혼합을 해주는, 합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림자를 넣을 때에는 많은 경우에 곱하기라는 합성 모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로 바꿔주면 현재 레이어와 밑에 있는 레이어가 섞이면서 회색이나 어떤 특정
색깔로 명암을 넣었을 때 입 이런 데 명암을 넣었을 때 여기 색이 자연스럽게 섞여져요. 그래가지고 곱하기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넣을게요. 그 다음에 도구는 펜도구로 하셔도 되고 펜도구로 이렇게 쓱쓱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속곡선 도구를 써가지고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제 편하신 도구 쓰시면 되는데 저는 연속곡선 도구로 할게요. 그래서 연속곡선 도구로 귀 있는 부분에다가 그림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영역을 치고요. 입이랑 입 안쪽이랑요, 코 아래쪽이랑 눈 아래쪽에도 그림자를 넣어주거든요.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몸에도 좀 넣을게요. 그림자를. 근데 저는 그 제 거 할 때 그 그림자를 넣는 특수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어가지고 일단 이걸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은 채우기 도구로 채울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도구로 채워줄게요.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채웠을 때 여기서 갑자기 뚝 끊기죠. 이거는 이제 틈 닫기가 너무 많이 켜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틈을 닫아주는 기능인데 이걸 끄고 할게요. 끄고 해도 이게 이 부분이 끊기네요. 틈을 너무 잘 인식하나 봐요. 그림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 신피크에도 그림자 넣어줄게요. 선택 영역을 치고 근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채우려고 할 때 저는 이쪽에만 채우고 싶은데 여기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현재 색의 오차라는 게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건 색깔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0으로 했을 때가 진짜 정확하게 같은 색을 인식을 하고 여기 15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선을 많이 확대해 보면 검은색이 안쪽은 완전 새까만 검은색인데 바깥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색이 조금 연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색의 오차를 0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커버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5나 10 정도로 해놓다가 이렇게 색깔이 지금 이 그림자 색이랑 밑색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색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만 0으로 잠깐 바꿔주셔가지고 색을 채우시면 되고요. 방금 여기서 끊기는 이유는 밑에 제가 배경 레이어 켜놔서 그래요. 요거 켜놔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말풍선 조금 넣어보고 그러면 이제 말풍선은 N을 한번 눌러서 나오는 코믹 그룹에서 말풍선이란 도구가 있는데요. 이걸로 할 거고 여기 컬러가 정경색과 배경색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 말풍선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경색은 검은색으로 배경색은 흰색인 상태에서 말풍선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검은색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현재 말풍선의 브러쉬 크기가 5픽셀로 되어 있는데 좀 얇아서요. 8픽셀로 바꾸고 모서리가 둥근 말풍선을 이용해가지고 클릭 드래그해서 말풍선을 그려줬는데 제가 말풍선을 그린 위치가 방금 인물 폴더 선택하고 그려가지고 여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말풍선은 그 컷 폴더 바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이 텍스트 말풍선 폴더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말꼬리를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조금 내려보면 말풍선 꼬리라고 있는데 말풍선 꼬리로 간 다음에 현재 꼬리 폭이 20픽셀이 되어 있는데요. 20픽셀이 좀 작을 거라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 정도래요. 이 정도 두께래요. 좀 작죠? 제가 한 40으로 해보고 근데 사실 저는 이 도구로 잘 안 쓰고요. 특히 일상톤 그릴 때는 좀 귀엽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 말풍선 꼬리는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그려져가지고 그냥 그릴게요. 그래가지고 곡선 말풍선 도구를 활용해서요. 브러쉬 크기 8픽셀로 하고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다음에 오브젝트 도구로 모양 조금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8픽셀로 한다는 게 9픽셀이 됐네요. 그래서 좀 줄여줄게요. 다시 지금 저희가 그린 이런 말풍선도 그렇고 그리고 컷도 그렇고요. 그리고 벡터 레이어의 그린 펜터치도 그렇고 다 그리고 나서 선의 두께를 언제든 원할 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 그리고 나니까 컷이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컷선을 줄일 건데 근데 물론 이게 그 채우기 도구로 색깔을 채울 때 넉넉하게 안 들어갔으면은 색이 빈 부분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줄여볼게요. 그래서 제가 컷 폴더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 8픽셀로 바꿔줄게요. 오브젝트 도구에서요. 그러니까 괜찮네요. 구멍 안 생겼네요. 그래서 지금 다 통일했어요. 컷도 8픽셀, 말풍선도 8픽셀 정도, 펜터치도 8픽셀 정도로 저는 이게 좀 두껍게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현재 용지 크기가 가로 사이즈가 1500픽셀이거든요. 네, 가로가 1500픽셀일 때 브러쉬 크기를 8픽셀 정도로 하면 이 정도 두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지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브러쉬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대사를 쓰고 그다음에 이 말풍선을 소재라는 걸로 등록을 한 다음에 불러와서 쓰는 게 더 일반적이고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지금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다 보니까 텍스트 없는 상태에서 말풍선 먼저 그렸어요. 원래 텍스트 먼저 쓰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텍스트 도구로 간 다음에요, 글씨를 여기 나눔 고딕체가 깔려 있어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글씨체 중에 나눔 폰트가 제일 많이 쓰이는 폰트거든요. 나눔 고딕을 선택하고 크기는 지금 4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30포인트 적당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걸 하고 줄 맞춤 가운데 맞춤으로 해서,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텍스트 도구를 쓰려면 환경 설정에서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IME 제어라는 이 두 개를 꼭 먼저 꺼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안 끄면 띄어쓰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둘 다 꺼주고 OK 눌러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말풍선의 대략 가운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근데 제가 클릭했더니 잠깐 X 누를게요. 제가 말풍선을 선택하고 클릭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까 안 클릭하고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편집 설정이 현재 삽입 위치 자동 판별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선택 중인 텍스트에 추가로 해야지 제가 선택한 레이어에 딱 이제 붙으면서 말풍선이나 텍스트 길이 레이어 합쳐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눈 켜고 선택 중인 텍스트에 추가로 바꿔놓을게요. 그다음에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클릭했을 때 30포인트가 생각보다 크네요. 30포인트가 이만큼 크네요. 너무 크네요. 그래서 X 누르고 한 15포인트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적어볼게요. 한영 변환키 누르고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줬는데 텍스트가 전 조금 두껍기를 원해가지고 오브젝트 도구로 가서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에요, 스타일에서 볼드를 켜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컷을 만들었는데, 아이고 제가 실수로 배경 밑색을 움직였어요. 이게 오브젝트 도구가 모든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지금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 선택 가능한 오브젝트 다 선택돼 있어가지고 제가 실수로 움직였는데, 이럴 때는 배경 밑색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T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좀 옮길게요. 방향키로 옮기고 있어요. 됐다. 네, 그래가지고 아직 제가 한 컷밖에는 못 그려봤지만 이런 식으로 웹툰을 만드는 건데, 네 컷 만화처럼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하나 있는 거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런 거죠.